네덜란드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프라이빗 뱅커 클라라 반 데르 루트. 그녀는 익숙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의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을까요? 오늘은 그녀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반 데르 루트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금융사 ING에서 프라이빗 뱅커로 10년 넘게 일하며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 삶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암스테르담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운하와 고풍스러운 건축물들, 자전거 도로가 펼쳐진 거리와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풍차와 튤립밭. 그곳은 제게 자부심이자 제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운하를 따라 출근하며 보이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효율적이고 정돈된 도시 구조 덕분에 저는 항상 제 시간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었고, 네덜란드의 깔끔한 환경과 높은 삶의 질은 저를 더없이 만족스럽게 해주는 듯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ING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자랑하는 금융사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프라이빗 뱅커로서 고객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인정받는 전문가로 자리 잡았죠. 제 커리어는 순탄했고 높은 연봉과 함께 세련된 삶을 누렸습니다. 업무 성과는 뛰어났고 항상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적인 환경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단련시켜가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한 삶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루트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며 같은 동료들과 같은 대화를 나누고 같은 레스토랑에서 같은 메뉴를 먹는 삶이 점점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일까? 나는 이 삶 속에서 정말 행복한 걸까? 암스테르담의 삶은 완벽했지만 지나치게 예측 가능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 질서와 규율은 장점이었지만 제게는 점점 숨막히는 틀이 되어갔어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데도 저는 멈춰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느끼던 공허함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과나 고객의 만족도는 더 이상 저를 설레게 하지 않았고, 성공이라는 단어가 제게 주던 무게도 점점 무뎌졌습니다. 다른 삶은 어떨까라는 막연한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아시아 출장을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지는 일본 도쿄와 한국 서울.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의 연장선으로만 생각했지만 점점 이 출장 자체가 저에게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안정적인 삶을 벗어나 낯선 곳에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한다는 것은 저를 설레게 했어요. 준비를 하며 저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라는 완벽한 틀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제게 필요한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게 특별히 낯설면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책과 인터넷에서 본 서울의 이미지는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죠. 이 도시는 정말 밤에도 잠들지 않는 걸까? 네덜란드와는 얼마나 다를까? 막연한 상상이었지만 이 여행이 제 삶의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이 출장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요. 아시아 출장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일본 도쿄였습니다. 도쿄는 제게 큰 기대를 안겨줬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이고 사람들로부터 최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이곳에서 뭔가 특별한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굉장히 정교하고 질서정연하다는 것이었어요. 공항부터 호텔로 향하는 길, 그리고 도심 속 빌딩 숲까지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도쿄를 경험하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감정이 제 안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는 아름답고 세련된 도시였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복잡하고 바쁘게 느껴졌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와 그들 사이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묘한 소외감을 느꼈어요. 특히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이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도쿄의 지하철은 시간에 맞춰 정확히 도착했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워의 지하철은 끔찍할 정도로 혼잡했어요. 한 번은 아침 8시쯤 지하철을 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칸 안에 밀려들어가고 역 직원들이 문이 닫히도록 승객을 밀어넣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죠. 이 정도로 붐비는 대중교통은 제가 네덜란드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느낀 또 다른 문제는 과도한 예절 문화와 형식적인 인간관계였습니다. 일본은 예의와 질서를 중시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제가 느낀 예의는 지나칠 정도로 형식적이고 감정이 배제된 느낌이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 중에도 모든 대화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이뤄졌고 사적인 감정을 나누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대본처럼 흘러가면서도 진심이 결여된 대화들이 계속되다 보니 오히려 더 큰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도쿄의 생활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출장 지원을 받아 좋은 호텔에 머물렀지만 도시의 물가를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간단한 식사조차도 꽤나 비쌌고 음식점마다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카페에 가서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눈치 보지 않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데 도쿄의 몇몇 카페에서는 시간당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안이 벙벙했죠. 도쿄의 밤도 기대와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도시 곳곳에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고 번화가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그 활기가 제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대형 스크린 광고와 고층 빌딩의 불빛들 사이에 서 있으면 제가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도쿄의 모습은 분명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인간미는 거의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도쿄에서 보내면서 저는 이 도시가 가진 엄격한 질서와 지나치게 바쁜 분위기가 저와는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시가 너무 크고 복잡하다 보니 오히려 소통이 단절되고 개인적인 자유는 제한받는 느낌이었어요. 이곳에서 느낀 제 감정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느꼈던 정적인 답답함과는 또 다른 종류의 불편함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고요한 정적 속에서 제가 스스로를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도쿄는 지나친 분주함 속에서 저를 압도하며 고립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 감정을 안고 도쿄를 떠나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두 도시의 차이를 곧바로 실감했습니다. 서울은 도쿄와 비슷하게 현대적인 도시이면서도 훨씬 따뜻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도시의 풍경은 복잡함보다는 세련미가 돋보였어요. 특히 서울은 늦은 밤에도 활기가 넘쳤지만 도쿄에서 느꼈던 차가운 에너지가 아닌 따뜻하고 유쾌한 분위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도쿄처럼 체계적이었지만 훨씬 더 쾌적하게 느껴졌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도 도쿄처럼 지나치게 붐비지 않았고 플랫폼마다 승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지하철 안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를 사용하며 편안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어요. 특히 서울에서 저를 놀라게 한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도쿄 사람들처럼 예의를 중요시했지만 훨씬 더 자유롭고 인간미 넘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직원들이 친절하면서도 인간적인 웃음을 잃지 않았고 업무 중 만난 사람들과도 더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도쿄에서 느꼈던 피로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쿄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정교함과 규율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서울은 그러한 정돈된 질서 속에서도 인간적인 여유와 자유를 함께 느끼게 해주는 도시였습니다. 서울은 나를 위한 도시일지도 몰라. 서울이라는 도시는 도쿄와는 정반대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한 울림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익숙해졌습니다. 한국 동료들과의 협업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고 그 속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저는 이곳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익숙해지기까지는 몇 가지 시행착오와 작은 갈등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동료들과 협업하며 느낀 첫인상은 그들의 꼼꼼함이었습니다. 한국의 회의 문화는 암스테르담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모든 자료는 디테일하게 준비되었고 질문 하나하나에도 성실히 답변하는 분위기였죠. 한 번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며 네덜란드 스타일로 간결하게 정리했더니 동료인 지훈 씨가 제게 조심스레 조언했습니다. 클라라 씨, 발표 자료가 깔끔하고 좋아요. 그런데 한국 고객들은 세부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자료에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조언을 들으며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메시지의 간결함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세부 정보가 지나치게 많으면 핵심이 흐려진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지훈 씨의 태도는 비판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조언했고 그 배려 덕분에 저는 그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자료를 수정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효율만큼이나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한 문화구나. 이 깨달음은 이후 제 업무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정된 자료를 다시 보여줬을 때 지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완벽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반응에 저도 자신감을 얻었고 점점 한국의 업무 문화에 적응해 갔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순조롭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하루는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생긴 작은 오해가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며 다양한 반찬을 맛보던 중 저는 익숙하지 않은 음식 몇 가지를 남기게 되었어요. 옆자리의 수진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클라라 씨,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그 순간 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사실 음식이 낯설어서 잠시 망설였던 것뿐인데 그녀는 제가 불편해할까봐 먼저 물어봐 준 거였죠. 아니에요. 사실 뭔지 몰라서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 씨는 환하게 웃으며 음식을 설명해 줬고 저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는 저를 안심시켰고 이후 저는 모르는 음식이 나오면 먼저 물어보고 도전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도 서울 시민들에게 받은 배려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 환승역에서 경로를 잘못 찾아 헤매던 중 한 중년의 여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려는 건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은 제가 목적지를 말하자 직접 스마트폰으로 경로를 검색해 주었고 심지어 몇 정거장 동안 동행하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도착 후에도 웃으며 손을 흔드는 그녀의 모습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또 다른 날 광장시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던 저에게 한 상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길을 찾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그는 바쁜 와중에도 제가 찾던 가게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고 이곳저곳을 구경하라며 몇 가지 음식도 추천해 줬습니다. 그의 친절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말에 동료들과 함께 간 한강은 또 다른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걸 좋아했지만 한강은 그 이상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공원과 자전거 도로, 곳곳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모습은 서울이 단순히 바쁜 도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은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느낀 삶의 균형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어요. 다음 날에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지훈 씨의 안내로 궁궐 곳곳을 둘러보며 저는 이 도시가 단순히 현대적인 것만이 아니라 깊은 역사를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클라라 씨, 여기가 조선의 중심이었어요. 지금 서울의 발전도 이런 전통 위에서 이루어진 거죠. 지훈 씨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가진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사람들의 따뜻함뿐 아니라 도시 자체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치과를 방문했을 때의 경험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예약 없이도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친절한 치료 과정과 합리적인 비용은
네덜란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또한 서울의 대중교통은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도 과도하게 붐비지 않는 질서 있는 지하철, 모든 곳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그리고 지하철 무료 와이파이는 매번 저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이곳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동료들과의 따뜻한 인간관계, 시민들에게 받은 작은 배려들, 그리고 서울의 체계적이면서도 활기 넘치는 시스템은 제게 이곳이 단순히 출장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서울은 점점 저에게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인 희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출장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지는 질문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돌아가야 할 네덜란드에서의 삶은 분명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ING에서 쌓은 경력은 탄탄했고 암스테르담에서의 삶은 안락함 그 자체였죠. 아침이면 자전거를 타고 고요한 운하를 따라 출근하고 정돈된 환경 속에서 규칙적인 하루를 보내는 삶.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저는 그 안에서 점점 공허함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의 짧은 시간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극을 받고 일상 속 작은 경험들이 저를 설레게 만들었죠. 특히 한국에서 느낀 따뜻한 인간미와 활기 넘치는 도시의 에너지는 네덜란드에서 점차 잃어가던 감정들을 되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과 경험한 순간들 속에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의 마지막 날, 동료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동료들은 제가 네덜란드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한복 자수가 새겨진 손수건과 작은 도자기 컵이었죠. 클라라 씨,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 선물은 한국에서의 추억을 오래 간직하시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 선물을 손에 들었을 때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설렘, 동료들과의 협업 속에서 배운 것들, 한강에서의 피크닉과 경복궁에서 느꼈던 고요한 감동까지.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동료들은 저를 한강이 보이는 전망대로 데려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강 위로 반사되어 반짝이고 강바람이 잔잔히 불어오는 그 풍경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훈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클라라 씨, 한국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셨지만 사실 저희도 클라라 씨를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네덜란드의 효율적인 업무 방식과 열린 사고는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줬습니다. 언제든 다시 한국에 오세요. 이곳은 언제나 클라라 씨를 환영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제게 준 환대와 따뜻함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진심으로 연결된 인간관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저는 경복궁 근처의 작은 찻집에 들렀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지난 며칠을 조용히 되짚어 보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경복궁의 고즈넉한 기와와 현대적인 빌딩이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서울이 가진 특별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네덜란드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한국 동료들과 함께한 업무 속에서는 따뜻한 배려와 효율성이 공존했고 도심 속 작은 카페나 한강의 풍경은 매일의 일상에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그동안 잊고 있던 인간적인 온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자. 익숙함 속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자. 몇 달 후 저는 네덜란드에서의 커리어를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외국계 금융사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았고 그곳에서의 생활은 제게 또 다른 도전이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상은 네덜란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길, 도심 속에서 새로운 카페를 발견하며 느끼는 작은 행복, 그리고 퇴근 후 동료들과 소소한 음식을 나누며 웃는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제가 새로운 삶에 점차 스며들게 만들었습니다. 주말이면 경복궁이나 남산을 걸으며 서울이 가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장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저는 이곳이 단순히 활기찬 도시를 넘어 깊은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에서의 삶은 제가 잊고 있던 행복을 다시 찾게 해줬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느꼈던 정적인 공허함은 더 이상 제 삶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의 일상이 도전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한 번의 출장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발견하게 해준 새로운 터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나의 새로운 시작점이며 내가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 진정한 장소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완벽한 삶처럼 보이던 네덜란드에서의 일상을 뒤로하고 낯선 서울에서 새롭게 시작한 클라라의 여정. 그녀에게 서울은 새로운 도전의 무대이자 진정한 행복을 다시 찾게 해준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늘 쉽지 않지만 그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가능성과 따뜻한 인연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 내시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